엄마, 말도 없이 웬일이세요? 민서가, 엄마가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수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허리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병원비가 2천만 원 정도 든다는 것까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지금 목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어. 수술비만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구나. 수희 씨의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금세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대체 그동안 뭐 하면서 사셨길래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저희도 빠듯해요. 숨만 쉬면 돈이 나간다고요. 며느리 혜진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노후 준비도 안 하시고 그 나이 먹도록 뭐 하셔서요? 이제 와서 자식한테 짐 되는 건 아니죠?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다른 부모들은 병원 가면 자식한테 패 끼칠까봐 다들 아파도 참고 사시잖아요. 그동안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뭐 했냐고? 너 유학 갈 때 유학비랑 등록금, 그리고 너네들 결혼할 때 신혼집에 다 쏟아부었다. 그래도 너 잘 되는 거 보면서 후회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처음으로 후회가 되는구나. 수희 씨의 말에 자식들은 금세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 너네들 말대로 노후 대비 안 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너네들한테 짐이 안 되게 내가 준 이 집이라도 팔아서 노후 대비 해둬야겠어.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4이 된 김수희 씨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였죠. 하지만 지금 수희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래,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수희 씨는 부동산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석이의 신혼집 계약을 하는 날이었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평생 모아온 적금을 모두 털어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수희 씨의 인생은 늘 고단했습니다. 25세 결혼해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16시간을 꼬박 일해도 버는 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죠. 그래도 수희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어린 민석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 민석이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수희 씨는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학원 다닌다고 하면 민석이도 보냈고 과외가 필요하다고 하면 빠듯한 살림에도 어떻게든 마련했죠. 남편은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희 씨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아들도 좋지만 나한테는 당신이 더 중요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쉬엄쉬엄 해. 그때마다 수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민석이는 우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공부해서 더 좋은 길로 가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민석이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제법 했고 미국 유학까지 꿈꾸게 되었죠. 꽤나 큰 돈이 들어가기에 망설일 법도 했지만 수희 씨는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다 오는 게 엄마를 도와주는 길이야. 수희 씨는 식당 일에 더해 새벽 청소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투잡을 뛰기 시작했죠. 그렇게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민석이의 유학 자금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수희 씨는 땅이 꺼져라 울었지만 오래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라도 민석이를 끝까지 뒷바라지해야 했으니까요.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민석이 잘 키워낼게요. 수희 씨는 더 독하게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을 지켰고 손님 없는 틈틈이 장부 정리도 했습니다. 주방 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꼼꼼하게 숫자를 적어내려 가면서도 수희 씨의 마음은 늘 아들을 향해 있었죠. 이렇게 무리하시면 어떡해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할 때마다 수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 보면 힘이 저절로 나는걸요. 이제 곧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었는지 민석이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수희 씨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죠. 이제 민석이가 자리를 잡았으니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석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혜진이라는 아이였죠. 단정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수희 씨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아들 민석이의 말에 수희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민석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되세요? 수희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일손을 멈추고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집 때문에 고민이에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저도 공부만 하느라 돈 모을 시간도 없었고. 아시잖아요. 이제 막 취업한 거다 보니 집 마련하기가 어렵네요. 민석이의 말에 수희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전세자금 대출도 알아봤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요. 월세방부터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건 어떠니? 그게 혜진이 부모님은 남자가 집 정도는 해오시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수희 씨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알아들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모아둔 돈이 떠올랐죠.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지만 민석이의 무거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단 알겠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한번 알아볼게. 네,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시작된 집 알아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 수희 씨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은행을 찾아가 상담도 받아보고 보험도 해약해 보았지만 여전히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정 안 되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아들 민석이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수희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결국 식당 담보 대출까지 끼어 겨우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까지 더해졌지만 수희 씨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날 며느리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수희 씨는 따뜻하게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죠. 괜찮아? 너희가 잘 살면 그걸로 됐어. 대신 행복하게 잘 지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희 씨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후 대비는 물 건너갔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죠. 앞으로 식당 일도 더 열심히 해야 할 텐데 나이가 들수록 힘이 붙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민석이가 이제 제 앞가림은 하겠지. 수희 씨는 식당 앞에 서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수희 씨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들 부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식당 안으로 들어서며 수희 씨는 괜스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고되게 일을 해오던 수희 씨의 허리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지? 쟁반을 들다가 허리가 휘청거려 그만 주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일어났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주방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수희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려 했지만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제가 응급차 부를까요? 아니야. 괜찮아. 잠시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걸음을 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허리를 관통했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근처 정형외과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큰 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MRI 찍어보니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더 충격적이었죠. 디스크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술을 미루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입원비와 재활치료비까지 더하면 목돈이 들어갔죠. 돈 생각에 수희 씨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나요? 일부는 되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거예요. 수술 후 재활치료까지 하시려면 최소 2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식당 대출금도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었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아들 민석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현관문을 연 며느리 혜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왠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민석이는 어디 갔니?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골프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이의 말투에는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불청객이 찾아온 것처럼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수희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보지 못했던 새 가구들이 눈에 띄었고 벽에는 비싸 보이는 그림도 걸려 있었죠. 며느리 혜진이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고 현관에는 한 번도 신지 않은 듯한 명품 구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골프백을 메고 있었죠. 엄마! 말도 없이 웬일이세요? 아들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수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허리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병원비가 2천만 원 정도 든다는 것까지. 차라리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거 놔두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지금 목돈이 없어서 수술비만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구나. 수희 씨의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금세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대체 그동안 뭐 하면서 사셨길래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저희도 빠듯해요. 숨만 쉬면 돈이 나간다고요. 아들 민석이의 말에 수희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엄마 장사가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며느리 혜진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노후 준비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자식한테 짐 되는 건 아니죠?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저희도 애들 키우지만 항상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돼야지 하면서 키워요. 그런데 방금 어머니 행동은 도움은커녕 저희한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병원 가면 자식한테 패 끼칠까봐 다들 아파도 참고 사시잖아요. 민서가 그동안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뭐 했냐고? 너 유학 갈 때 유학비랑 등록금, 그리고 너네들 결혼할 때 신혼집에 다 쏟아부었다. 그래도 너 잘 되는 거 보면서 후회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처음으로 후회가 되는구나. 너네들은 새 가구 사고 골프 치고 명품백 사느라 돈이 모자라겠지만 나는 너네 뒷바라지 하느라 돈이 없어 병원비가 모자란 거였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돈 1,000만 원은 모아두고 계셨어야죠. 그러게 식당은 왜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식당을 안 열면 너네들이 생활비라도 보태줄 거였니? 수희 씨의 말에 자식들은 금세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잘못 찾아왔어.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한테 짐 되기 싫으니까. 수희 씨는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석이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수희 씨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이제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의 눈물이었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한숨도 못 잤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맑았죠. 식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아들의 신혼집을 장만할 때 작성했던 서류들이 고이 접혀 있었죠. 당시 변호사의 조언으로 만들어둔 신탁계약서였습니다. 수희 씨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죠. 변호사가 신신당부하며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들이라고 해도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두셔야 해요. 어머님의 피땀이 자식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며 웃어넘겼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김 변호사님.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실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셨죠. 아,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때 제가 신탁계약서 꼭 만들어 두시라고 했잖아요. 변호사님. 제가 오늘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네, 언제든 오세요. 제가 시간 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법률사무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몇 번이나 내릴까 망설였죠. 하지만 어제 들었던 짐이라는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신탁계약서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그러면 집은 다시 어머님 명의로 돌아오게 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수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아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물론 반발은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당시 아드님도 서명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적법한 계약이에요.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너무 자식을 위해서 희생만 하고 사셔서 문제예요. 저희 어머니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는 건강도 챙기셔야 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수희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민석이 유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하던 날들,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식당에 대출까지 끼던 순간들. 진행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 신탁해지를 신청하고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까지.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죠. 이제 곧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변경될 겁니다. 아마 은행에서 아드님께 연락이 갈 거예요. 수희 씨는 식당으로 돌아와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곧 연락이 올 것 같았죠. 그리고 예상대로였습니다.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내가 했어.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그러지 않았니? 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해두라고. 덕분에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니? 엄마! 정말 이러시기에요? 왜? 노후 준비한다고 도로 가져가니까 아깝니? 그동안 너희한테 얼마나 퍼줬는지 알아? 이제는 끝이야. 잠시 통화가 끊겼다가 이번에는 며느리 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번에 병원비 때문에 서운하셨다고 해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 생각할 거 없다. 나도 너네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내 앞가림 하려는 거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어머니, 병원비 저희가 내드릴게요. 그니까 이러지 마세요. 아니다.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너희 앞가림이나 잘해서 부모한테 짐이 되지 않게 하거라. 전화기 너머로 혜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늦었어.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봐. 나도 이제는 나 하나 건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 아들 민석이가 헐레벌떡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잘못한 게 뭔데? 그저께. 엄마 마음 많이 상처받으셨죠?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희 씨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곧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했죠. 엄마, 저기. 집은 어떻게 해요? 시간은 넉넉하게 줄게. 미리 짐 싸두고 비워두거라. 그게 말이 돼요? 애들은 어쩌고? 그때 며느리도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저희 잘못했어요.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혜진이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수희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너희 둘 다 돌아가. 여기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혜진이는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수희 씨는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은 후 수희 씨는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며 입에도 대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너무 복잡했죠. 이제 시작이구나. 소주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럽기도 했고 후련하기도 했죠. 마지막 한 잔을 따르며 수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죠. 엄마, 우리 정말 나가야 하나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게요. 수희 씨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죠. 너희도 이제 너희 살 길 찾아야지.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죠.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자. 마지막 남은 소주를 비우며 수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부부는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던 수희 씨였지만 이제는 달랐죠. 어머니, 이사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싶어서요. 며느리 혜진이가 찾아왔을 때 수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할 말 없다. 열쇠만 놓고 가. 집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좋은 가격에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수희 씨는 그 돈으로 먼저 허리 수술을 받았고 식당 근처에 아담한 전세집도 구했죠.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수희 씨는 식당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일하면서 건강도 챙겼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석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죠.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저희가 월세방을 구했어요. 근데 애들 학원비도 있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수희 씨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 약속하지 않았니? 각자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하기로? 엄마, 왜 이렇게 냉정해지신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봐.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그날 이후 민석이는 더 이상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주들을 데리고 왔죠. 수희 씨도 그 정도의 거리가 편했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나고 수희 씨는 식당마저 정리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식당을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으로 수희 씨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제과제빵 수업도 들었습니다. 아들 민석이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고 열심히 일했죠. 혜진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수희 씨와 아들 가족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모이고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는 정도. 그게 가장 편한 관계였죠.
수희 씨의 카페는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늘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케이크를 굽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즐거웠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이제 수희 씨의 하루하루는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카페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죠. 이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민석이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예전처럼 돈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죠. 엄마, 저희가 이사 가려고요. 이제 월세방 말고 전세로. 그래, 잘 됐다. 이제는 어디로 이사 가는지 물어보시지도 않네요. 수희 씨는 더 이상 조언도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카페 창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희 씨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으며 수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이구나. 자식과 떨어져 지내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길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카페 문을 잠그며 수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저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라면서